예린이 영상 듣고 왔나요? 네. 오. 자, 외심부터 먼저 설명해 볼게요.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. 자, 이 원 안에 삼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. 자, 뭐 정삼각형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예각삼각형 하나를 이렇게 그려볼게요. 그러면 우리 밖에 있는 이 노란색 원 있죠? 이 노란색 원을 이 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 서로 뭐 하고 있냐면 접하고 있어. 즉 만나고 있단 말이야.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어. 접하고 있는데 이 삼각형 외부로 접하고 있다고 해서 얘 이름을 우리가 외접원이라고 부르고요. 삼각형 바깥으로 접해 있는 원 그런 뜻이에요. 삼각형 안쪽으로도 뭐가 접해 있어? 원이 이렇게 접해 있을 수 있겠지, 그지?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배울 거야, 삼각형에 대해서. 자, 첫 번째 외접원. 이 외접원, 삼각형의 외부에 접해 있는 이 외접원의 중심이 있죠, 중심. 얘를 우리가 외접원의 중심, 이 노란색 원의 중심. 외접원의, 얘도 이름 지어줘야지. 얘는 외접원의, 여기다 옆에다 밑에다 적을게요. 쟤는 외접원의 중심.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외심 이렇게 부릅니다. 외심. 삼각형의 외심이라는 거는 그 삼각형의 바깥으로 접해 있는 원의 중심을 말하는 거야. 얘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. 첫 번째,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의 중심에서부터 다 이루는 거리가 같죠. 왜 그러냐면 얘네가 전부 다 뭐예요? 반지름이니까. 어려운 거 없지. 이건 이해해야 돼요. 자, 외접원에 접하는 그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부르기로 한 건 약속입니다. 그러면 그렇게 약속하고 나서 생기는 성질 두 가지가 있어요. 그 두 가지는 이해해야 되고 이해하고 외우는 것까지. 첫 번째, 자, 봐봐. 여기 보면 이 반지름으로 다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 세 개가 나왔죠, 그죠? 그래서 이 외심은 첫 번째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.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. 그래서 저거 한 거야. 앞에서 1단원에서 수단을 1단원에서 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배운 거야. 어디서? 여기다 써먹으려고. 이등변 다 배웠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한 얘기. 중심에서부터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죠, 그죠? 요 두 개가 덜렁. 요두개 덜렁. 별거 없죠. 그래서 원을 지우면 이제 원을 두지 않아요. 원을 지우고 그냥 이 상태에서 판단해 보는 거예요. 그럼 외심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반지름 길이가 다 같아야겠지, 그지? 그럼 외심의 성질이 딱 이게 두 개예요, 두 개. 외워서 쓰는 거야. 여기 중심에서부터 이루는 거리가 같고, 그 다음에 이등변상의 성질. 그 다음에 이등변상의 성질 중에 뭐가 있냐면 여기를 꼭지각이라고 했죠. 그 꼭지각에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밑변에 보조선을 그으면 이 두 직각삼각형은 합동이었죠, 그죠? 직각이면서 빗변의 길이가 서로 같고, 그 다음에 각이 서로 같으니까 RHA 합동이라고.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어떤 길이가 같냐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당연히 같게 되겠죠, 그죠? 어렵지 않지? 당연히 같게 되겠지.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. 그럼 여기서도 내가 이렇게 볼 수가 있지. 이 길이하고 같게 돼.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찬가지.
그래서 그 말을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줄 테니까 이해를 해보세요. 한 변에 수직 이등분선이면 2선이죠. 그죠? 그 다음에 이 변에 수직 이등분선이면 2선이죠. 그 다음에 이 변에 수직 이등분선이면 2선이죠.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과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죠. 이해됐어요? 이해하면 돼. 거기까지 뭐 외우지는 않더라도 그냥 이등변삼각형의 성질을 그대로 갖다 쓴다고 생각하면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외심이 갖고 있는 성질 하나를 살펴볼 거예요. 자, 어떤 녀석이 있냐면, 자, 봐봐. 얘네 두 개가 합동이니까 내가 이 각을 내가 A라고 하면 이 각도 자동적으로 A 이렇게 되죠. 그 다음에 내가 이 각을 B라고 하면 이 각도 당연히 B 이렇게 되겠지. 그 다음에 여기가 C면 여기가 C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. 자, 그러면 세 각을 다 합쳐볼게요. 자, A가 두 개 있고요. 그 다음에 B가 두 개 있고요. 그 다음에 C가 두 개 있어요. 그랬더니 180인 거죠. 그죠? 그럼 양변이 2로 나누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0도죠. 이게 각의 성질 중에 하나예요. 두 개만 배워요, 두 개만. 자,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, 자,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. 그리고 얘가 외심이래, 문제에서. 그러면 그 외심까지 이르는 거리는 다 같은 거예요. 당연히 얘가 같아요. 그리고 문제에서, 야, 여기가 20도고, 여기가 50도 해볼까? 50도래. 여기가 20도고, 여기가 50도니까, 당연히 이 각은 20도가 됩니다. 이해됐습니까? 얘를 하는 처음부터 이게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20도래 얘가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여기 20도죠. 50도래 여기가 50도죠. 여기가 x야. 내가 구하고자 하는 x야. 여기도 x가 되겠죠. 그래서 6개 다 더하면 얼마나 돼? 40도가 되는 겁니다. 근데 매번 그렇게 구하면 불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간결하게 외우자. 두 각 중에 하나, 두 각 중에 하나, 두 각 중에 하나. 걔네들끼리 더하면 90도다라는 걸 하나 이루어져.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? 쉬워요. 문제가 조금 까다로워서 그렇지. 그 다음에 얘에서 하나 더 있어요. 자, 이번에는 자, 여기가 외심인데 요렇게만 한번 그려볼게요. 그 다음에 요 꼭지각에서 내가 이렇게 연장선을 그려볼게요. 즉 2층 세 길이가 다 같은데 이 선의 연장선을 이렇게 그은 거야.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볼게. 자, 여기를 내가 A, 여기를 A, 그 다음에 여기를 B, 여기를 B, 여기를 C, 여기를 C 이렇게 갔단 말이야. 그러면 자, 요 각을 먼저 볼게. 요 각. 요 오른쪽에 있는 이 각은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의 외곽이죠, 그죠? 삼각형의 외곽. 그러면 B 더하기 B가 얘가 되잖아, 그지? 얘가 이 B죠. 그 다음에 또 이쪽 면을 볼게, 이쪽 면. 얘는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이등변 삼각형의 외곽이죠, 그죠? 그러니까 C 더하기 C가 얘가 되니까 얘는 2C가 되는 거죠, 이렇게. 그럼 결국에는 요 전체 각은 2B 더하기 2C가 되겠죠, 그죠? 근데 여기는 뭐예요? B 더하기 C죠. 이 둘의 관계가 항상 2분의 1 관계예요. 거기까지 안 되지. 자, 여기다 밑에서 적어볼게. 요 각 관계 하나랑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워맨쇼가 있기 때문에 잘 감각이 안 올 텐데 문제를 풀다 보면 뭔 말인지 알게 돼요. 자, 이 각이 A일 때 이 각은 2. 이게 외심의 성질. 외심 각의 특징이에요. 외심. 별거 없죠. 외심은 문제를 못 푼다? 말이 안 되죠. 성질 2개밖에 없고. 그에 따른 각의 성질 2개밖에 없고. 그 다음에 이제 외심에 대한 마지막 외심의 위치를 좀 알아볼 겁니다. 위치. 첫 번째, 예각일 때
여기 외곽일 때는 확인했죠? 예각일 때는 외심이 어디 있어요? 삼각형의 안쪽에 있죠. 안쪽에. 됐죠? 그 다음에 두 번째, 이 지름을 지날 때 한번 얘를 지름이라고 해볼게. 이 지름을 지날 때는 항상 얘가 지금 이 각 보이나요? 이 각? 이 각이 평각이니까 180도죠, 그죠? 걔가 지금 얘인 거야, 얘. 180도. 그러면 이 각은 몇 도여야 돼요? 90도여야 되겠죠? 그래서 지름을 지나는 삼각형은 항상 직각삼각형이에요. 지름을 지나는. 그럼 그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어디에 있냐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빗변이라고 부르죠. 그래서 빗변의 중점에 뭐가 있냐면 외심이 있어. 처음에 이거 익히는 게 너무 힘들어. 애들 거의 다 애들 문제 풀려보면 항상 많이들 잘 모르고 질문하고 틀리는 게 하나예요.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이 찍혀 있으면 그게 외심인데 그거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. 그러면 여기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이 녀석이야. 직각삼각형은 이 세 배의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 몇 개 들어있어? 2개가 들어있죠. 얘는 예각일 때는 3개가 들어있잖아요. 이렇게, 그치? 직각삼각형일 때는 2개가 들어있다. 그러면 이 각하고 이 각하고 더하면 이 각이 되겠지, 그치? 그럼 그 꼭지각에 대한 두 각이 서로 같은 거죠. 그죠? 그죠? 얘가 외심의 위치. 첫 번째, 예각삼각형일 때는 삼각형 내부에, 직각삼각형일 때는 빗변의 중점에. 그 다음에 이번엔 둔각삼각형을 한번 볼게요. 둔각삼각형은 괜찮죠? 둔각삼각형이야. 둔각삼각형의 반지름은 이렇게 되죠, 그죠? 둔각삼각형이 제일 어려워. 그리고 이 둔각삼각형의 외심은 어디에 있어요? 삼각형 외부에 있죠. 이등변 삼각형이 몇 개 만들어져? 이렇게 하나, 이렇게 2개. 괜찮아요?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, 3개. 결국에는 이등변 삼각형으로 문제를 다 풀 거란 말이야. 그러면 어디에 이등변 삼각형이 들어있는지만 알면 하나씩 찾아낼 수 있다고. 어디에 들어있는지. 네. 빗변의 중점에 있을 때, 지름을 지날 때, 직각삼각형일 때는 2개, 예각일 때 3개, 둔각일 때도 3개. 보통 이렇게는 잘 보는데 이렇게는 잘 안 보여요. 이게 잘 안 보여서 문제 풀 때 애를 먹어요. 자, 그러면 외심 설명이 끝난 겁니다. 자, 다시 한번 종합해 볼게. 삼각형의 바깥에 접하는 원을 우리가 외접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녀석의 중심을 우리가 외심이라고 얘기해요. 그럼 삼각형을 볼 때 이 삼각형의 외심은 여기, 예각일 때 외심이 여기 될 텐데 그러면 걔네들은 이등변 삼각형 3개가 이렇게 등장해요.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변의 수직이등분선, 이 변의 수직이등분선, 이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있죠? 그게 외심입니다. 그리고 얘는 반지름이기 때문에 3개가 다 같은 거예요. 이게 외심에 대한 거.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각들의 성질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쪼가리 하나씩 더하면 90도다. 쪼가리 하나씩 더하면 90도다. 그리고 얘를 우리 꼭지각이라고 하면 꼭지각과 그 내부에 있는 각의 관계는 항상 1대2다. 그리고 여기 있는 외심의 위치는 예각일 때는 삼각형 안에,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,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. 이렇게 둔각삼각형일 때는 외심의 위치가 외부에. 그럼 외심 설명 끝. 외심 설명 끝이. 설명 끝. 그래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면서
G1을 한번 더 풀어봅시다. G1으로 좀 넘어갈게요. 과제 채점은 2교시 때 하겠습니다. (1-2번) 문제 볼게요. 1-2번 문제. 몇 페이지냐면 23페이지에 1-2번 문제입니다. 삼각형이 이렇게 나와 있고, 얘가 외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외심이니까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 3개가 이렇게 등장할 것이고, 그리고 이 변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두 여기 직각삼각형들끼리가, 그러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, 그 다음에 이 녀석과 이 녀석, 그 다음에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서로 합동인 거죠. 이렇게, 그죠? 내심하고 좀 헷갈려요. 같이 하다 보면. 외심은 이렇게가 다예요. 이거 이상 없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보기를 하나씩 살펴볼게요. AD랑 BD랑 같다. 첫 번째 보기 보면 AD랑 BD가 같다. AD가 어딘지 보자. AD는 여기를 말해. AD랑 그 다음에 BD가 같다. BD는 여기를 말해.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에 이 두 직각삼각형 합동이니까 당연히 길이가 같죠. 이게 외심의 성질인 거죠. 얘는 맞는 거죠. 1번. 너는 딩동댕. 너는 맞는 거야. 1번 맞췄어요. 2번 보기 보자. 2번 보기 보면 각 OBE, 각 OBE랑 각 OCE, OBE. 여기가 어디냐? OBE. 요 각을 말하나요? 요 각이 OBE, 그 다음에 OCE. 요 각이 OCE. 그러면 당연히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두 각이 같은 거죠. 근데 이 두 각은 같지 않아요. 이 두 각이 같은 거죠. 너도 맞는 거. 3번. 자, OA, OB, OC. OA, OB, OC. 자, OA의 OB. 이게 뭐예요? 외심의 성질이죠? 반지름이니까. 얘는 반지름으로 다 같으니까 당연히 맞는 거예요. 4번 봅시다. 삼각형 OCE. 삼각형 OCE. 녀석과 합동 표시죠. 3개짜리 줄은 OC예요. OC부터 보자. OCE. 자, 요 삼각형과 그 다음에 OC. 요 두 삼각형이 합동이냐? 얘가 틀린 거죠. 이렇게 두 개가 합동이 아니라 이렇게 두 개가 합동인 거죠. 그죠? 그 다음에 5번 보기까지 맞아봅시다. 5번 보기 보면 AOD, 각 AOD와 BOD. 자,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. AOD는 AOD. 여기를 말해. 그 다음에 BOD. 당연히 두 개가 합동이니까 얘도 틀린 거는 4번 하나가 틀립니다. 개념까지 다 됐죠? 그럼 이해됐죠? 이걸 외우는 거는 문제를 풀면서 외우면 돼요. 이해만 되면 되니까. 자, 넘어가 봅시다. 자, 24페이지에 2-1번 보겠습니다. 너네가 한번 해봅시다. 2-1번. 칠판 지우는 동안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. 2-1이요. 네, 2-1, 24페이지에 2-1번.
잘했습니다. 이 4번은 왜 보는 거예요? 반지름이니까, 그죠? 그 다음에 2번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변에 지금 이 변에 이 선 이름을 무슨 선이라고 불러요? 요선 OD를 변 AB의 선분 OD가 무슨 선이에요? 2등분 선이지만 수직 2등분이죠, 그죠? 그럼 2등변 삼각형은 꼭지각에서 내리는 그 각의 2등분 선이 뭐예요? 밑변은 수직 2등분하죠? 그래, 2등변 삼각형은 보기 2번이 거기 보기 2번 보면 2등변 삼각형의 성질입니다. 2번이 무슨 뜻이냐면 각 변에 얘가 수직 이등분선이란 말이야. 여기 변의 길이가 서로 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수직이니까 이 선은 수직 이등분선이에요.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그게 외심이죠. 그래서 2번하고 4번이 맞는 거예요. 그 다음에 3-1번 볼게요. 3-1번 세 변의 길이가 직각삼각형인데 3-1번 보면 5, 12, 14 피타고라스의 수죠.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을 실제로 이렇게 그어본다면 여기가 13, 여기가 12, 여기가 5가 되죠. 그럴 때 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야. 이 외접원의 중심은 항상 빗변의 중심에 이렇게 있죠. 그럼 얘가 반지름이 되고 얘가 반지름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반지름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변의 길이가 전부 다 같은 녀석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13 빗변의 절반. 예린이가 통합 표정을 짓고 있어서 자, 이 원에서 이 지름에 대한 지름은 항상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? 그러면 그 지름의 중앙에 있는 게 저기 정원점이잖아요, 그죠? 중심이잖아요, 중심. 중심이니까 이 중심. 빗변의 중심이니까 빗변의 중심이 뭐예요? 반지름. 그러니까 이 빗변에 얘가 뭐야? 반지름. 얘가 얘를 지름으로 하는 이런 원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반지름이가 2분의 14. 자, 그 다음에 좀 넘어가 볼게요. 7-1번. 자, 먼저 풀어봅시다. 저희가 7-1번 먼저 풀어보세요. 여기까지만 외시면 끝나. 기본 외시면 이 마지막 외시면 기본 너무 쉬운 외시면. 자, 외시면 이거 7-1번 문제 같이 볼게요. 자, 문제에서 자 이제 앞으로 내가 개념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자 문제에서 얘가 외심이라고 나왔어요. 그러면 내가 외심의 성질 두 가지. 자 이 외심의 중심은 각 꼭지각까지의 거리가 전부 다 같죠. 반지름으로. 그 다음에 밑변에 수직 이등분선.
이렇게 두 가지 외심의 성질 갖다 놓고 거기에 추가로 각에서 각의 성질 두 가지가 있었어요. 첫 번째가 조각을 하나씩 모아놓으면 그 녀석들이 90도이고요. 그 다음에 꼭지각 하나와 그 내부에 있는 각의 관계가 항상 1대 2의 관계가 나요. 여기 외심이 다죠. 그 다음 거기에 추가로 위치를 보면 자 예각삼각형일 때 외심이 내부에, 직각삼각형일 때는 외심이 빗변의 중점에, 둔각삼각형일 때는 외심이 여기에 외부에 이렇게 있죠. 여기까지가 외심 답입니다. 이걸 가지고 뭐야? 여기다 다 표현하는 거죠? 그럼 여기에 당연히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같은 거고, 그러면 여기에서 물어보는 게 이거를 대답하면 되겠죠? 꼭지가 하나씩 다 더하면 90도니까 여기 더하면 50도에 얘가 40도가 되겠죠. 이게 외심이야. 그거 없지? 조금 연습은 그래서 해줘야 되니까 앞에 1-1번부터 8-1번까지 1-1번부터 8-1번 그냥 다 할까? 2번까지 다시 적을게요. 1-1번부터 8-2번까지 한번 쭉 15분 정도 시간 주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8시 5분이니까 8시 20분까지 한번 나머지 문제 쭉 풀어보고 그 다음에 질문, 이쪽에 질문 받아서 해보고 내신으로 넘어갈게요.